네, 안녕하세요. 김동숙 강사입니다. 저희 매월 한 번씩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최신의 이제 AI 트렌드들을 살펴보고 한 30분 정도는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0분 정도는 쌤들이 이제 AI라는 도구나 툴들을 사용하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 이거는 좀 어디에 질문을 할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네, 8, 9, 10 이렇게 3개월간 우선 이렇게 진행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신의 이제 AI 소식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Q&A 형태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도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이제 강의 촬영 때보다 더 이제 생성형 AI 음악과 관련된 그 음악 생성을 하는 것들에 대한 AI 기술들이 더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생성형 AI가 트렌드구나 아니면 AI가 이렇게 뜨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어, 어, 중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수, 그다음에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잘 보면서 어, 다음 미래,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경쟁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AI라는 게 왜 우리 일상과 업무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웹 2.0 시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시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SNS,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광고의 콘티, 그다음에 쇼폼, 그죠? 아니면은 노래의 가사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슬라이드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 그죠? 모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를 더 잘게 쪼개면은 더 많은 것들로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지만 사실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의 업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서를 쓰고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텍스트에서 뭔가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신제품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래프, 통계 그래프라든가 아시아 시장, 글로벌 시장, 데이터라는 것들도 숫자로 보여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그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의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 네 가지를 얼마나 내가 잘 만들고 그다음에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느냐가 사실은 경쟁력인 시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생성형 AI라는 건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AI가 뭐 우리가 딥러닝이 뭐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 있고 프리트레인드 된 이런 사전 학습된 GPT가 뭐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는 거를 그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인스타라는 거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거기에서 어떻게 블로그에서의 상위 노출의 알고리즘이 그거 어떻고 C랭크가 뭐고 다이아로지 뭐 이것들을 막 코딩의 언어로 해가지고 막 파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블로그 포스팅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I라는 게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딥러닝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GPT 하면 프리 트레이닝 된 그쵸 제너레이티브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다 하면서 막 용어를 막 어렵게 하지만 사실은 그 용어들은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는 거지. 우리가 결국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프라든가 표, 도표 이런 것들도 이미지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업무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과 LMM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눈과 귀가 달렸다라고 하면서 LLM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 개발도 되게 열심히들 하시고, 그렇죠? 뭔가,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김학경 교수님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구조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도 나오고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AI라는 걸 이제 완강을 했다라고 한다면, AI가 아까 말했던 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텍스트 생성 AI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AI 뭐가 있는지, 나 영상 생성 AI가 뭐가 있는지, 보이스나 음악을 생성하는 AI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 큰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떤 분들은 한 두세 개를 쓸 수 있겠죠. 텍스트에 대해서 두세 개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섯 개, 열 개씩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카테고리화를 해서 아 이런 AI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 챗 GPT는 지금 텍스트 버전도 가능하죠. 근데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생성 소라 AI가 아마 9월, 10월쯤에 이제 GPT-5 나오고 이제 들어오면 영상 생성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어떤 AI는 토탈적인 그냥 궁극의 그렇죠? 그런 AI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제미나이가 이미지 생성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미나이에 가서 영어로 프롬프팅을 하면은 네,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한국어로는 그려주진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큰 그림을 그리고 AI는 하나의 도구라고 했어요. 큰 그림,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 나의 업무와 일상에 적용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강의를 하나 들으면 내가 AI 활용률이 엄청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8월, 9월, 10월 뭐 3개월간 음, 진행되는 이런 비밀 과외에서 이런 AI 트렌드 소식들을 듣고 그다음에 나만의 그런 카테고리화를 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디벨롭 시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작곡 공모전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음, 음악 생성 AI로 만든 노래가 독일 팝 차트 50위권에 48인가 49위 그래서 50위권에 최초로 진입했다라고 네 그런 이제 기사들도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 음악 생성 AI라는 걸 그냥 노래 빌보드 차트에 독일 팝 차트에 진입을 했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기사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얘는 어떤 AI 음악 생성 AI를 썼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 음, 미국 월가의 엄청난 거물이죠. 아르멘 파노시안이라는 CEO가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는 분명히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EO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을 재교육할 것인가라는 거에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유층과 월급쟁이 사이의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들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샘 알트만이 그런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인터뷰에서 보면은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과 업무의 역할이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제 우리가 큰 뼈대를 그리면서 어, 나의 업무에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지? 나의 일상에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선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점으로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뼈대를 그려 나가느냐? 왜 뼈대를 그려 나가고 이 뼈대 머릿속에
이 아까 말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에 대한 AI, 물론 여기에 더 많은 요약 생성 AI가 우리 배웠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MS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뭐 업무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화를 점점 세분화 시켜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가 외부의 강연들, 생성 AI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한 달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요라고 하는데 뭐 어떤 강의는 뭐 30명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강의는 100명, 200명, 심지어는 300명, 400명 이상의 집합 교육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한 1000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1000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은데 1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 강의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그래서요? 어떤 AI 쓰라는 거예요? 챗GPT 좋아요? 아, 클로드 좋다면서요? 구글이 검색 최강자인데 구글도 아까 AI 이런 쪽에 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다. 메타도 있다라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요즘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X를 인수하면서 그 안에 생성 AI를 붙이고 그록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 어떤 거를 써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점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절대 AI라는 건 도구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보는 순간 다음 버전이 나오면 이쪽으로 휩쓸려 가고 또 다음 또 다른 모델에서 버전업이 되면 여기로 계속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려면은 점선 면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AI 도구 하나하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고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면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내 업무에 이 AI라는 도구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내 업무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어떤 프로포잘을 내서 그런 사업을 따내와서 나의 그럼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제품들을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에 대한 면이 있겠죠. 그럼 그 면이라는 일에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프로포잘을 잘 쓰는 AI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데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아이데이션을 잘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PDF나 이런 자료들 다른 기존에 잘 작성된 그런 정부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주는 또 AI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줄 수 있게 뼈대를 잘 잡아주는 A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업무라는 것들, 내 일상이라는 것들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을 어, 그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AI들이 하나하나 점으로서 연결돼서 결국 면을 만든다라는. 그런데 내가 면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점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면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그러고 나서 AI를 접근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그래 그게 중요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99%의 한 5%의 사람들은 점으로서 봅니다. 점으로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뭐 성공이라는 건 아니지만 면으로서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눈을 시야를 가지고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네, AI를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가지고 그리고 AI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포지션에서 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 창직을 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AI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대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대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존의 업무의 역할이 AI라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역할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재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계청 자료, 코로나 이제 직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직후에 그 자료들을 보면
50세선이 비자발적 태사가 50세선이 무너졌습니다. 49.7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해서도 뭐 꼭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90세까지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자발적 태사로 49.7세, 50세 퇴직을 해서 나왔어요. 나머지 40년을 뭘 먹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교육 시장,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AI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이 수업을 들어보자. 아니면 뭐 그냥 한번 해봐. 너 얼마나 뭐 최신 트렌드 얼마나 잘 알려준다 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강사가 될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뭐 책을 낼 생각이 없나? 나는 전문가가 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저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강의를 듣는 거야. 그래. 이 10강짜리, 1강부터 10강까지를 들으면 AI에 대해서 기초를 얻을 수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음. 이 강의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맥데니얼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을 네, 읽었어요. 뭐 290,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래. 한번 읽어봐 해서 막 읽었어요. 밑줄도 긋고 종이도 적고 그쵸? 메모도 하고 필사도 막 적었어. 덮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요? 어? 누구한테 하지? 이제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지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자, 그럼 이 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책을 메모지를 보지 않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맥데니엘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면 인출 연습을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인출 연습을 하라. 책을 다 읽거나 덮고 나서 내가 그걸 즉각적으로 5분, 10분 정도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읽어서 내 것으로 흡수되지 진짜로 인풋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 50대 비자발적 퇴사를 앞둔 걱정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풋을 하고 그래서 아웃풋을 연습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크 맥데니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려줄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밑줄 긋는 거 하나하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밑줄 끌 때 관점이 이 내용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 내용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 내용 앞에 내용보다 조금 더 먼저 이걸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환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압축적 요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압축적 요약.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씹어서 자기화된 메모, 자기화된 기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이 한 권을 읽고 나서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 하물며 내 블로그 포스팅을 쓰고 인스타에 카드 뉴스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지만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가치를 똑같이 마크 맥데니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나서 각자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읽었느냐. 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말할 거야. 나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을 위해서 말할 거야. 나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초년생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야. 그러면 똑같은 책이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의 메시지들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밀 과외라는 것이 AI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근데 다시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아까운 시간과 돈, 그렇죠? 리소스라고 하는 시간과 돈을 투여해서 왜 이걸 들으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번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메모장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댓글창에 한번 써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 강의를 들으셨는지. 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물론 뭐 더 쟁쟁하시고 더 유명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많으신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경험이나 생각들을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런 고정관념과 그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의 시야를 확 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쓰셨을 거예요. 뭔가 쓰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냥 한번 배워보려고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그냥 쓰셨다고 한다면 다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관점을 이제 만들어야 될지 말씀을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한 1.5배속으로 빠르게 듣기를 해보세요. 정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 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이고 오늘도 이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이제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이제 그 트렌드 자료 조사하고 물론 매주 이제 보긴 하지만 오늘은 어떤 메시지 핵심에 관통하는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와서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을 먹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저는 늘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지만 저는 아까 말한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강의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김익환 교수님의 강의든 다른 강사 쌤의 강의든 이런 가르치는 사람의 포지셔닝 이게 정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강의를 해보면 블로그를 운영해 보라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이제 3개월을 지속을 못해요.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은 3개월을 지속 못해요. 3개월의 지속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편에서 5편 정도를 꾸준히 쓰는 걸 말합니다. 뭐 한 달에 한 건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을 못해요. 왜? 결국 컨텐츠에 고갈이 오게 되고, 그죠? 컨텐츠에 고갈이 오게 되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럼 방문자 수도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댓글이 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까 말했던 건 비자발적 퇴사를 이제 통보를 받은 거 회사에서. 그래서 너가 2년치 퇴직급여를 주고, 퇴직금을 주고, 2년치 급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개월간 실업급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보상을 해주고, 막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 막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시드머니가 뭐 한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에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상가에 투자를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블로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88페이지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뭐 있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실물경제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시드머니에 모아야 되고요. 88페이지 뭐 있고 123페이지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고 이래서 우리는 그런 시드머니를 잘 모아야 됩니다라는 포스팅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블로그. 자, B라는 블로그. 제가요, 사실은 50세에, 정말 빠른 시기죠. 50세 회사에서, 회사 경영난으로 해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놨던 돈 12억을 가지고 제가 상가를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아파트를 투자할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진짜 제가 한 600만 원치 책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고 임장도 제가 하루에 뭐 한 두세 곳씩 해서 진짜 한 3개월간 한 100곳이 넘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저는 아파트에 3년 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연 12%의 수익을 꾸준히 저한테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이런 그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를 고민할 때 이런 관점에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어떤 몇 퍼센트의 수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제 포스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라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겠어요? B라는 사람에게 댓글을 달겠어요? B라는 사람에게 댓글을 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구독 버튼을 눌렀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팔로우 버튼을 눌렀던 인스타나 블로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크리에이티브가 엄청 잘생겨서 아니면 그 크리에이티브가 영상미가 엄청 좋고 사진 스킬이 엄청 좋아서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왜 눌렀냐? 이 컨텐츠 도움이 되는데? 그래. 내가 궁금했던 걸 이 사람이 해결해 주네? 다른 컨텐츠 또 뭐가 있을까? 와, 다른 컨텐츠도. 그쵸?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인풋의 강도와 내 인풋의 결과, 내 인풋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듣잖아요. 그냥 열심히 들어요. 메모하고 필기하고 뭐 캡처도 하고 막 들어요. 근데 뭐 두 달, 세 달 후에 다시 이 강의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 맞아. 그게 있었지. 아니면은 AI라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그냥 인풋만 했지 이거를 아웃풋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내 지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줘야지라는 포지셔닝을 하면은 꼭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인풋을 할 소스들을 줍줍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이것들을 진짜 나에게 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요약 생성을 할 때는 이 AI라는 도구를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내 그런 사용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사용에 대한 음 매칭성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용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나에게 딱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딱 달라붙고 그러면서 또 사용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기술이 있었네. 이거 나중에 설명할 때 누군가 알려줄 때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재교육 시장 분명히 뜰 거예요. 재교육 시장은 분명히 뜨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0대, 60대, 50대는 아니죠. 50대, 60대 분들에게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누가 이거 못 써? 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를 보내 카톡을 하고 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는 기능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나의 새로운 하나의 영역, 뭐 직업적인 영역도 있고 수익화의 영역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블로그에 가면은 이걸 내 블로그의 메시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5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성 AI를 가지고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내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럼 무슨 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아까 텍스트는 뭐가 있고 이미지는 뭐가 있고 영상은 뭐가 있고 보이스는 뭐가 있어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서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실시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쵸? 내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라는 AI에서 이거 텍스트에서 이거 하나 꺼내고 이미지도 이걸 꺼내서 두 개를 조합해서 말해주면 되겠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누가 질문했을 때 어, 이거는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가르치는 사람 포지셔닝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굴 가르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면 제일 베스트. 그건 제일 베스트죠. 베스트인 거고. 근데 사실은 강의를 들었으면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관점, 작은 관점 하나인데, 이 관점 하나 장착하셔가지고,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책을 한번 보세요. 책.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그런 관점을 세팅하고 누군가에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밑줄 긋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리고 신기하게요. 책을 덮고 나면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장기 기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재교육 시장 분명히 뜨게 됩니다. 그럼 재교육 시장이 뜨게 된다라는 거는 웹 2.0 시장에서의 재교육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뭐냐, 웹 3.0 시대에서 재교육 시장도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라는 도구 활용법을 가지고, 그죠? 도구 활용법을 가지고, 그런 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포브스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AI가 전 세계 일자리 3억 개를 자동화시킨대요. 그리고 향후에는 AI 도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GDP가 7%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GDP의 7%를 증가시킨다. 3억 개의 일자리를 자동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AI 챗봇이라는 게 10명 중에 9명은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 들어봤어. 그런데 한 명이 써봤다. 한 명. 우리 주변에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면 내 주변에 AI라는 것들을 그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써본 사람이 많나요? 안 써본 사람이 많나요? 우리 댓글창에 한번 다뤄볼까요? 써본 사람이 많다. 1번. 아니다. 안 써본 사람이 많다. 2번. 네. 네. 안 써본 사람이 많아요. 안 써본 사람.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나가면 안다니까.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안 써본 사람이. 압도적이야, 압도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아까 말씀드린 가르친 사람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그런 창직, 그리고 여기에서의 브랜딩과 수익화가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한 명 써봤다.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여기 우리는 강의까지 들었다? 이러면은 뭐 그냥 압도적인 거죠. 실제로 제가 1월 3일? 3일부터 6월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이렇게, 지금 우리는 1시간이지만, 3시간씩 매주 금요일 제가 제 커뮤니티에 있는 쌤들에게 무료로, 심지어 무료로, 그 AI 주간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자료다가 논문도 같이 분석해드리고, 이런 큰 그림들도 그리고, 우리는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텍스트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형 모델, 소형 모델, 그리고 AI 칩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AI 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리소스적인 측면이거든요. 이 시간을 단축해주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시간을 단축해주고 에너지를 적게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AI 칩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볼 때 이제 쌤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LLM이고 LMM이 있는데 이게 LLM은 제가 이제 이 2가 오픈해서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랬어요. 그럼 보고 듣고 음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LLM이라서. 그럼 LLM이 어디에다 갖다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두 가지예요. 기기에 들어가는 거, 디바이스 기기. 우리 안경 글라스에 들어갈지 핸드폰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아니면 고글에 들어갈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별도의 AI 전용 디바이스가 나올지, 디바이스 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로보틱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대체해주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산업 현장, 구조 현장, 전쟁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로보틱스는 또 두 가지죠. 사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사족 보행 로봇은 어떤 산업 현장이나 재해, 그 군안 이런 현장에 들어가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의자나 지금 책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인체의 평균, 우리 싱크대 높이도 그러죠. 평균의 높이에 신체 계측이 돼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족보행 로봇이 갑자기 왔어. 그럼 걔가 앉을 수 있는 책상의 높이라는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삶과 일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발전은 휴머노이드밖에 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그물망을 넓혀가는 것처럼 뼈대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먼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걸로. 그럼 이제 제가 9월에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또 카테고리를 칠 수 있게 알려드리겠죠. 10월에 또 카테고리를 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저랑 같이 매주 금요일 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실시간 이런 형태로 실시간 라이브 해드리고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목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끝나고 11시 반에 끝내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바꿨어 금요일로.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안 나가요. 90, 99%에 있는 선생님들이 안 나가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왜? 트렌드를 이제 보는 눈들이 생겼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7월에 벌써 그 안에서 그냥 평범한 주부님이 시작했는데 벌써 3명, 4명의 AI와 관련된 강사분이 배출이 됐어요.
무료 강의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료 강의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지역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그런 강의를 그게 이제 창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익화도 그걸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아이캔 유니버스에 이제 오기 전에 MKUIU에서도 이제 우리 40대에서 60대 SM들 많이 만났죠. 정말 많이 만났죠. 지금도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30대에서 60대 SM들을 만나면 결국은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심히 그저 열심히만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뭔가 돼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스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스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스타에 최근에 어떤 콘텐츠들을 올렸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타겟이 누구이고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뭐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내 컨텐츠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뭐 책 읽었어 해서 막 책 사진 막 이렇게 들고 막 찍찍찍 찍고 그다음에 오늘은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사진 막 노을 찍고 그쵸? 오늘은 브런치 친구랑 먹었는데 엄청 맛있네 브런치 찍고 그 다음 날은 누구 김익환 교수님 만나 김익환 교수님이랑 사진 막 찍고 자 그거를 컨텐츠를 누군가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여를 받을까요? 선생님들의 컨텐츠에서? 기여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리소스라고 하는 그들의 시간과 돈을 선생님에게 열까요? 안 연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내 블로그, 내 인스타, 내 유튜브, 내 강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대상 타겟이에요. 그런데 내 대상 타겟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내 인풋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인플루언싱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컨텐츠의 소비자에게서도 흘러 들어와서 컨텐츠의 생산자에게로 꽂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계속 인풋만 할 거예요. 평생 인풋만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웃풋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서 노트를 지금 10년째 30권을 썼어요. 노트를. 그리고 워드 파일에 엄청 막 1000개를 저장했어. 무슨 의미예요? 아, 물론 의미 있을 수 있지. 결국은 뭐냐면 검색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색. 내 노트 내가 100권 10년간 열심히 독서 노트 수천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이거 검색이 돼요? 안 된다라는 근데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 인풋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돈과 리소스가 투여됐잖아요. 이젠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세계적인 이제 컨설팅 그룹이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75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업무 퍼포먼스 6점 만점에 4점, 한 3.9점, 4점이 나왔고 상위 50%에 있는 사람들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5.1점이 나왔습니다. 둘의 업무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쵸? 3.9점과 5.1점 차이가 많이 나죠. 하위 50%, 상위 50%.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758명의 직원들에게 챗 GPT 교육을 네, 꾸준히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업무에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자, 그랬더니 네, 결과가 5.85점, 그다음에 6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던 게 네, 거의 0.15점 차이밖에 안 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숙련도의 사람들에게 챗GPT와 생성형 AI는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 방법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했죠. 당신은 생성형 AI 챗GPT에게 지시만을 하십니까?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시, 뭘 요약해줘. 뭘 생성해줘. 내가 블로그 글을 쓰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이런 300점 어비를 만들어. 이건 지시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차차 이제 뭐 9월이든 10월이든 다음 비밀과외를 할 때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번 해드릴 거고.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나는 이런 높은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었어. 나에게는 뭐 그닥 그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숙련도 높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업무에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챗GPT나 생성 AI를 활용을 일상 업무에 하면은 퍼포먼스는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garbage in data가 하면은 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쓰레기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으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지. 정말 좋은 프롬프트를 넣어봐.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네, 또 차차 제가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상당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DID에서 음성 복제 립싱크를 탑재하는 AI 영상 번역도가 출시됐대. 라는 기사가 봤어. 그러면 그래. 저런 게 됐구나. 대박. AI가 대박이구나. 나가 아니라 그럼 내가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얘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지라는 생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김국환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내가 아까 원싱이라는 책이나, 뭐, 원싱이라는 책을 봤을 때, 첫 번째 도미노를 잘 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17번째가 있으면은, 조그만한 1mm짜리 손톱만한 블록이 17번째까지 넘어뜨리면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는 거야? 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이, 내 대상 타겟 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이 인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이 정보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싱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그냥 독서 노트라는 한 권에 원싱 며칠 날 읽었고요. 무슨 읽고요. 출판사는 어디고요.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읽고 그래서 78페이지 뭐 92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독서 노트를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대상 타겟들에게 이걸 메시지 전달한다고 하면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성장, 나다움에 대한 거에 다 갖다 붙일 수 있고요. 122페이지는 동기부여와 지속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붙일 수 있고요. 32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걸 컨텐츠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우편 배달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배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야, 좋은데 이거 이제 우편 번호를 보고 우리가 몇 동 몇 호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이 내용 좋다. 이 내용 어디다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또 읽다가 이 내용 되게 좋은데 이 내용은 이거 맞아 엄마와 자녀의 소통 이 내용에 해주면 좋겠다 붙였어. 근데 아까 엄마와 자녀 소통에 딱 그 영역에 딱 내가 갖다 붙였는데 그 영역을 딱 여니까 그릿 엔젤라 터커스의 그릿이라는 책의 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 안에 있는 거야. 엄마와 자녀의 소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에 엄마와 자녀의 소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나의 메시지 안에 벌써 두 권의 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권의 책이 믹스되는 순간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거기서 나의 인사이트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30명이 든다면 어차피 10명밖에 안 할 거 알아. 20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20명 안 해요, 안 해.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게 딱 네 개 카테고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거를 먼저 카테고리를 치고 그 밑에 내가 알고 있는 AI 도구를 싹 쓰세요. 쫙 쓰세요. 아셨죠? 쫙 쓰셔야 돼요. 쫙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딱 쓰고 나서 내가 한 번쯤은 써봤다라는 거 동그라미. 아, 내가 써보긴 했는데 제대로 못 쓴다 세모. 이건 안 써봤다 X표를 내 나만의 마킹으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딱 봤더니 내가 영상 생성 AI, 내가 텍스트, 이미지, 보이스에 대한 생성 AI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의외로 영상 생성 AI를 하나밖에 모르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채워줘야죠. 영상 생성 AI가 뭐가 있는지, 뭐 네이버를 찾든 구글즈 유튜브를 찾아서 그거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의 지식의 구조와 나의 지식의 서랍이 계속해서 풍성해진다라는. 네. 자, 그러면 DID 음성 복제 립싱크를 탑재한 AI 영상 번역 도구가 출시됐대요. 그럼 이걸 어디에 붙일 수 있을까? 그럼 이거 영상 생성 AI도 붙일 수도 있고, 음성 생성, 보이스 생성 AI도 붙일 수 있겠네. 두 가지의 얘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음, 이거거든요. 음.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링크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녹화본에서는 제가 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녹화본에서는 이 어,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OBS로 녹음을 시키는데 안 들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우리 단톡방에 네, 링크로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드릴 테니까 단톡방이 아니라 우리 채팅창에 링크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쭉 제가 이제 이 제 녹음 파일 버전에서는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린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m Gil Perry, co-founder and CEO of DID. And like many of you, I DID need to reach CEO가 a 이렇게 global 이야기하는데 audience, each with its own language, which can get pretty difficult. 다양한 언어들로 ねserait pas 실시간으로 mieux 번역이 もし 된다는 そ 거예요. れぞれの顧 지금 客 이 に向 모양을 き合う 보면 ことがで 일본어로 きれば 이야기하고요. in su propio idioma, jetzt ist das möglich. With DID Video Translate, a feature of our studio that automatically transforms your videos into 다양한 seamless 나라로. spoken translations. But it's your voice. I know, that's the magic of AI. It lets me communicate with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음성 안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링크를 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시면은 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원본 파일을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그거를 내가 텍스트만 집어넣고 그 나라 어떤 나라 언어로 딱 나라의 국기만 딱 체크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네, 번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세 개 있어요. 세 개. 첫 번째가 어, 요약의 시대예요. 요약. 미친 듯한 요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PDF 지금 이제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PDF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3000페이지 분량까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예를 들어 1500페이지짜리 한 번에 딱 어떤 백과사전을 딱 때려놓고 이 내용 안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생성해줘. 이 내용 안에 그럼 우리 대학교에서 교재 같은 거 있잖아. 뭐 해봐 600, 700페이지짜리 교재가 있다. 그거 그냥 PDF 파일로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뭐 1장에서 3장까지의 중간고사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중간고사 문제 뭐 120문제를 출제해주고 거기에 그 답과 정답과 그 해설지를 뭐 출력해줘 하면은 문제 그거 요청하면은 단 한 1분 만에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ID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요약 생성의 시대, 요약의 시대, 압축적 요약의 시대. 두 번째가 생성의 시대예요. 생성의 시대. 생성의 시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너지는 언어 장벽. 저는 사실은 이게 정말 크다. 무너지는 언어 장벽이거든요. 언어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글로벌 시대에 이제 맨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영어 잘해야 된다. 제2 외국어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지금도 뭐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나의 컨텐츠와 나의 메시지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먹힐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100명을 모아놓고 지금 딱 무대에 딱 올라가라 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의 가치를 주세요라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런 AI 도구가 나왔다 해서 125개국어로 그냥 내가 그냥 내 잡담하는 거 이걸 125개국어로 번역을 했어. 누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I 트렌드에서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선생님들한테 막 이야기한 거를 지금 125개국어로 바꿔보자 하면은 바로 125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선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대상 타겟들과 그들에 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서 그런 가르치는 사람 포지션이라 이 두 가지 가치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125개국어 언어로 번역을 해도 그 125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점선면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AI 시대가 발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독서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능력, 글쓰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뭐 AI 도구가 아무리 나와봐야 그쵸.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 능력이 돼야지만이 내가 질문을 하겠죠, 얘네한테. AI에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너는 AI라는 거에 지시를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예요. 대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대화를. 똑똑한 비서를 그쵸? 우리가 GPT를 막 똑똑한 비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서를 뒀으면 지시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지 않고 인풋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 내 일상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의 시대, 생성의 시대, 그리고 무너진 언어 장벽 이제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좀 우리가 이슈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 지금 이제 오늘 그럼 카테고리를 또 치는 거야. 텍스트 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쳤고 영상 쳤고 보이스 쳤어요. 그렇죠? 4개 쳤어요.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다섯 번째 카테고리 오늘 지금 만드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 계속 확장시켜요.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AI 검색 카테고리입니다. AI 검색. 이게 결국은 우리가 LLM에 대한 것들도 있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도 있지만 결국은 돈이 몰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AI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대한민국 민국 어, 합계 출산율이 1이 무너지고 0.7로 심각한 수준 진입 현재 OECD 국가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선택을 바탕으로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글 검색을 하는데 대한민국 합치 출산율 1위 무너지고 0.7로 심각한 수준으로 진입한 현재 OECD 국가별 출산 장려 정책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런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제시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구글 검색에 네이버 검색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 있어요? 난 이렇게 검색한다 1번. 아니요. 왜 저렇게 길게 검색을 해요? 2번.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안 해요. 우리가 결국 검색을 하려면 여기에서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한다는 거. 키워드 위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검색을 할 거고. 그다음에 OECD 국가별 합계 출산율 수치를 검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별 그 그 좋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사례에 대한 걸 하나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을 뭘 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검색. 5번을 나눠서 검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주세요. 하고 누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봐야 돼요.
학교 좀 0.7명대래. 그럼 이제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다. 여성 100명이, 0.7을 곱하면.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한 줄을 보게 된 거죠. 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어, 그, 인구 사회 협동조합? 딱 읽었어. 근데 여기에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네. 여기엔 뭐, 뻔한 내용밖에 없네 하고 나갔어. 자, 결국 뭐냐면, 우리는 정보의 사냥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지금 마트에 가서 정육점 코너를 열면은 잘 정리된 부위별, 그다음에 고기의 종류별, 그람별, 이 고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나면 집어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집어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음, 집에 있는 활, 총, 칼, 그쵸? 이런 것들을, 도마, 이런 것들을 들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저기 교외로. 그쵸?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획득,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획득해요. 그쵸? 근데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정보의 사냥의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정보를 넣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플렉시티라고 AI 검색이 있는데, 퍼플렉시티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줘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해줘 라고 하고 검색을 누르면,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네,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얻어야 됐던 정보를, 네,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있어서의 큰 틀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보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카테고리를 또 계속 확장시켜 나갈 건데, AI 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검색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너가 이 AI가 그 허위 정보를 주는 헐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 예, 네, 여기에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기사들을 바탕으로, 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7개의 출처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자료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글을 검색하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획득했던 거를 사실은 이제는 AI 검색이라는 것들이 그런 시간들을 단축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퍼플렉시티, 물론 이제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퍼플렉시티라는 AI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까 카테고리를 하나 찾죠. 그래서 AI라는 AI 검색.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그 오버뷰, AI 오버뷰라고 해서 구글에서도 그 구글 검색에다가 이 AI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AI 오버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금방 봤던 퍼플렉시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던 그 이제 그 오픈 AI에서도 오픈 AI 안에 서치 GPT라고 해서 이걸 할 건데, 이게 이제 웨이트리스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만 명의 웨인 리스트를 이제 선착순으로 받아서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픈돼 있고, 조만간, 네, 9월, 10월 연내에 이런 이제 우리 챗GPT 안에도 보면 이 이제 AI 검색 기능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AI 검색 기능이 들어오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 지금 구글 검색창이잖아요. 이게 이제 구글 검색창이에요. 근데 구글 검색창에 우리가 텍스트만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생성형 AI가 이제 LMM 모델로 가기 때문에 이 동영상 15초짜리 동영상을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에서 이 셔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를 찍은 거예요. 화면을 찍어서
영상 첨부 파일 첨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셔터가 왜 안 움직이지 분석을 해줘. 원인을 찾아줘.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래서 네, AI 검색도 LMM이 들어오면 우리가 꼭 명령을 질문을 아까 우리 텍스트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그래프를 집어넣어도 되고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되고 영상을 집어넣어도 되고 내가 보이스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AI 검색이 네, 어, 바뀌게 그 다음 트렌드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야후라는 이제 검색창이 초창기에 나왔다가 이후에 그 구글이 이제 제시를 했던 게 이제 알고리즘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랭킹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검색의 환경이 완전 바뀌면서 검색 랭킹에 의한 알고리즘이 생기면서 거기 안에서 광고라는 것들이 또 새롭게 붙고 그렇죠? 상위 노출을 위한 뭐 SEO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상위 노출 전략을 이제 구글의 상위 노출 SEO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개념 AE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AI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데서도 뭔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레퍼런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했지만 네이버 블로그의 영향력을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겠지만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어떤 블로그들이 지금은 공장식처럼 막 찍어내는 포스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AI 검색에 간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AI 검색에 AEO라고 하자. AEO에 맞춘 최적화된 글을 쓸 줄 아는 블로거가 이제 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AEO에서 어떻게 AEO에 맞는 글을 쓸 상위 노출 전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해서 또 네, 예를 들어서 강의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AEO라는 개념을 네, 뭐 설명하거나 그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SEO 다음 이제 AEO가 있습니다. AI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될 건데 검색 시장에 대해서 몰리게 될 건데 네, AI 검색 퍼플렉시티에서 4분기에 광고 노출을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퍼플렉시티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 에어컨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38평에 살고 있는데 5인 가족이고 아이들이 아직 좀 어려서 겨울에 특히나 그리고 우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라운드하게 좀 폭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온열 어, 히터를 구매하고 싶어. 이 제품을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 1위가 삼성이 뜨고 2위가 뭐 예를 들어 위니아께 뜨고 3위가 뭐 어떤 또그 뭐 이케아께 뜨고 4위에 LG께 떴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4위인 LG는 이제 완전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와, 이런 AI 검색했을 때 우리 게 1위로 가야지. 그러면은 결국 그거를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 구글이 하는 것처럼 파워링크나 이런 것처럼 비딩을 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AI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LG는 돈을 더 내서 삼성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하고 또 삼성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인해서 AI 검색으로 인해서 이 광고의 시장, 광고의 패턴들도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관점적인 부분과 어떻게 우리가 AI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은 녹화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단 제 녹화본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